자, 기호 3번 안석봉, 우리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그 60쪽에 백발 마녀가 몸을 구부정하게 숙인 채 어정거리고 커다란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쓰레기 줍는 집에까지 들었는데 거기서 혁진이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 줍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백발 마녀가 뭐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몇 쪽이야, 민준아? 60쪽이요. 음, 기능해? 어,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지? 이 책에서 그 35쪽에, 34쪽에 백발 마녀한테 꿀떡을 주면서 불우이웃 돕기 한 번 안 할래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을 봐가지고 약간 뭔가 불우이웃 돕기 하는 봉사, 약간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정사로 씨. 제 생각에는 쓰레기를 줍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냥 다른 사람을 뭔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얘들아, 60쪽에 이 얘가 하는 건 뭐냐면, 책 82, 83쪽을 보면 되는데, 82, 83쪽을 봐볼까? 정아, 안녕. 안녕하세요. 정아,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머리 잘랐어요. 그래. 정아야, 책 네? 60쪽에서, 책 있어? 책? 네. 책 60쪽에서 백발마녀가 마스크 뒤집어 쓰고 쓰레기 줍는 집게로 어, 뭘 줍고 있었거든? 얘가 뭘 줍고 있었냐가 질문이야. 정화 생각에 뭘 줍고 있었는 것 같아? 우리 서로하고 민준이는 어, 82, 83쪽 찾아보고 얘기해보고 좀 이따가 정화 얘기한 다음에. 음, 얘가 혹시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정화야?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동전 주웠다고? 자, 그 음, 82, 83쪽을 참고해서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민준이 서로 아직도 모르겠어? 껍데기? 바퀴벌레? 어? 서로 껍데기? 뭐? 민준이 껍데기? 서로는 뭐? 바퀴벌레 아니에요? 왜? 여기에 봉투 안에 뭔가가 응, 들어있었다고 했으니까, 응. 그걸 바퀴벌레를 주워서 봉투에 넣은 거 아니에요? 왜? 바퀴벌레를 왜 봉투에 넣어 주었어? 음, 민준이 이제 이해가 됐어? 바퀴벌레라는 게? 알까? 네, 알아볼라. 좀 알 것 같아. 왜 60쪽에서 바퀴벌레를 주운 거야? 정아야? 음, 자, 지금 백발마녀는 어떤 계획을 세운 거야? 백발마녀가 세운 계획이 있지 않아? 음, 백발마녀의 숨은 무기가 바퀴벌레 군단? 어. 그러니까 백발마녀는 왜 바퀴벌레를 모은 거야? 자, 82, 83쪽에서 백발마녀가 한 행동이 뭐야? 어, 어디에다가?
치킨집 봉투? 거기 담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딘가 지금 8283 장소가, 냉동 진열대 옆에. 냉동실 할 때 어디 있는 건데? 피마트. 피마트. 에다가 냉동실 할 때 옆에다가 뭘 풀어놔?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풀어놔. 정아야, 왜 백발마녀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바퀴벌레 군단을 만들려고. 뭐라고? 바퀴벌레 뭐라고? 왜 피마트 냉동실도 옆에다가 바퀴벌레를 풀어놓았냐고, 백발마녀는.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82, 83 쪽에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서로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백발마녀는. 음, 뭘 지키려고? 뭘 지켜? 얘들아, 이 책 어려웠어? 아니, 이 책을 읽은 지가 오래된 거야? 어려운 거야? 뭔 거야? 왜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있지? 민준이, 왜 풀어놓은 거야? 음, 피마트에다 바퀴벌레를 풀어놓은 이유가 뭐야, 백발마녀가? 음, 자, 바퀴벌레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무슨 일이 벌어져? 바퀴벌레를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응, 사람들이 뭐 한다? 도망, 도망쳐. 도망친다. 왜? 징그러워서. 징그러워서. 그러면 피마트는 어떻게 돼? 사람들이 없어져요. 피마트에 사람들이 뭐해? 가지 없어져. 않는다. 맞아. 그럼 왜 백발마녀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 피마트로 다 사람들이 피마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뭐해서? 싫어서 싫어서. 왜 싫었어? 장사가 안 돼 있고. 무슨 장사가? 그 백발마녀의 슈퍼가 시장에 있는 백발마녀네 슈퍼가 뭐해? 장사가 뭐해서? 안 안 돼. 돼서. 결국은 자기 시장에 있는 백발마녀 슈퍼, 자기들 슈퍼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마트가 망해야 되고, 피마트가 망하기 위해서는 뭐 바퀴벌레를 바퀴벌레를 풀어서 피마트가 뭐 한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들어온 곳이다. 위생이 불량한 곳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인지. 그럼 이 바퀴벌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백발마녀는 이 바퀴벌레 어디서 났냐고. 아, 그 아까 그 공주 화장실 앞에서. 그렇지. 60쪽의 시장 공용 화장실 근처에서 이 바퀴벌레를 모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피마트에 갖다 풀어놓은 거지. 그래서 응. 사람들이 놀라서 피마트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 네. 그러면 백발마녀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 백발마녀의 행동에 대해서? 어, 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차라리 그냥 말로 해가지고 백발마녀네 그 슈퍼도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처음에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저 좀 더 그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바로 행동을 옮겨서 문제다. 네. 음, 제 생각에는 약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 왜? 왜냐면 저 같았어도 뭔가 원래 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음, 다른 장사 때문에 잘 음, 안 돼 질투가 날 수 있으니까 음. 그냥 그 사람들 본심이니까 그것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장사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정하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왜냐면
인기가 없으면은 음, 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그냥 유명한 마트를 인기 업계에서 자기 마트를 인기 있게 하려는 게 음. 약간 잘못된 행동 같아요. 어, 인기가 없으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을 망치는 방법으로 즉 이걸 스포츠에 비유하면 정화가 달리기 하는데 민준이가 자기보다 더 빨리 달리는 민준이가 나온 거야. 그럼 정화가 열심히 노력해서 민준이보다 더 잘 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백발마녀는 어떻게 버리는 거야? 자기보다 더 빨리 지금 달리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뭐 하도록 빨리 못 달리도록. 어? 그래서 정화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정화가 보기에는. 자, 반면에 서로가 보기에는 아니 자기가 지금 제일 이 구역의 왕 대표였는데 어디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 거를 뭐 하기 때문에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애를 당연히 밀어내는 거는 뭐하다?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서로 간에 지금 의견이 뭐야? 엇갈리는 거고 민준이는 우선은 말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말도 안 해보고 바로 행동을 옮겨서 문제다라고 지금 세 사람이 서로 또 이제 입장과 행동이 달랐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서로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티마트는 공룡이야, 공룡. 그래서 우리 정아가 생각하기에는 노력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정아가 어떤 막 덩치가 아주 커다란 깡패가 와가지고 정화를 막 때리려고 그래. 그럴 때 정화가 그래 내가 정정당당하게 너랑 싸울 거야. 내가 힘을 줘 싸울 거야라고. 근데 그게 되냐고 정화가 막 키 190cm에 막 몸무게 막 120kg짜리 막 격투기 선수가 와가지고 이 자식하고 팍 때리고 막 이러면 정화가 그래 내가 당당하게 싸울 거야 하고 정화야 맞짱 뜰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정화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정화가 뭐야? 고춧가루 무슨 매운 고춧가루 폭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다 팍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막 눈 안 보이고 막 앞도 못 보고 막 그럴 때 이제 뭐 공격한다던가 그러면 어우 너 비겁하다 반칙이다 과연 이렇게 정화를 비난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뭐 한 거야? 물론 다른 거야. 다른 거. 그 부분에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란과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민준이가 얘기했던 요 부분 60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 뒤에 이야기와 뭐 해가면서 연결해가면서 읽어야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서로 진행하고 또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 이야기에서 그 선생님이 한 반에 몇 명이 두 명이나 그만큼 하면 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때 계속 자꾸 안석진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석진이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도록 만드셨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석진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선생님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어제는 잘해줬는데 왜 오늘은 나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속상할 것 같습니다. 강정아 씨. 전 약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분명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제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들리니까 좀 짜증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민준, 제 생각에도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약간 서로 씨가 말했듯이 어제는 잘해줬는데 오늘은 또 약간 안 해주면 약간 좀 기분이 들쑥날쑥하고 약간 좀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약간 당황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서로. 이것으로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책에 나오는 담임쌤의 캐릭터, 담임쌤은 또 어떤 캐릭터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하고, 민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담임쌤님이 잘해줬었어? 이 아이들한테? 아니요. 근데 아니요. 갑자기 바뀐 거야? 근데 잘했다는 얘기는 뭘 근거로 얘기했던 거야? 잘해줬었는데 바뀌어서 어느 정도 됐다는 건 무슨 근거야? 그러니까 어제 여기 이야기에 나왔었는데 아, 어제라도 잘해줬으니 됐지 약간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어제라도 잘해줬으면? 무슨 말이야? 어제라도 잘해줬으니 됐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잘 못해줬다는 거야? 아니면 그 아니 말이, 그러니까 어제는 잘해줬는데 음, 그래? 그런 얘기 어디 나와? 선생님이 잘못 봤나?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책을 46쪽 보겠습니다. 46쪽. 46쪽에 보면 이 다임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 네. 아, 자, 46쪽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은? 잘 까먹는 선생님? 응? 뭔가 관심이 없는 선생님? 어, 6학년이 올라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리 얼굴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놓고는 괜히 자기가 더 얼굴을 붉히고 담임한테 말도 안 하고 선거에 나왔다고 큰 소리를 쳤다. 라고, 지금 이 다임쌤님은, 요 아이들 얼굴도 뭐해? 제대로 제대로 못 보고 모르는 선생님.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부정적인 거. 거야. 또 66, 67쪽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서로가 얘기했던 부분이지. 네. 어? 자, 그러면서 67쪽, 68쪽에 보면 다 같이 줘보겠습니다.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68쪽이요? 68쪽, 여섯째 줄, 담임이 계속. 담임이 계속 내 이름만 불러댔다. 이제라도 나한테 잘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옆에 있는 구경태한테 자꾸 신경이 쓰였다. 계속 읽어. 너무 음. 눈에 띄게 나한테만 잘해주면 아무리 반장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였다. 그러다 보면 후보에서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이 더 안 들지도 모르는데 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다임쌤이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로야? 그런 거 아닐까요? 잘해준 것 같은데. 자, 이게 진짜 담임이 잘해준 거야? 이 부분 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민준이 정아? 아이들을 잘 모르니까 이름을 딱 아는 애만 그냥 좀 뭔가 잘해주는 것 같아. 이름을. 그래? 정아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부분을? 음, 아, 약간 자기가 잘 아는 애들만 더 좁게 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임쌤이 67쪽부터 시작해서 68쪽까지 계속 지금 석진 이름만 부르는 거야. 야,
우리 같은 반인데 꼭 2명씩이나 가야 되겠니, 민준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아? 이렇게 같은 반끼리 싸우면 되겠니, 민준아? 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민준아? 지금 왜 계속 민준이만 부를까? 아는 이름이 아는 이름이 민준이밖에 없어서 여기 고경준 그 반장인데 아이만 서로 아이한테 약간 그 너가 양보하고 그 다른 그렇지. 친구가 나가게 양보. 아 지금 여기서 계속 석진이를 부른 이유는 석진이 네가 뭐 하라는 거야? 그냥 피하라고. 그렇지. 사퇴하라고 그만두라고 석진이한테 계속 협박하는 거야 사실은. 어? 그런데 누구는 석진이는 경태. 그걸 눈치 어, 없이 자기를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아한다는 거. 좋아한다고 예뻐한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지 지금 석진이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정아야 빵이 지금 2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3명이야. 근데 이렇게 누군가 양보할 때 이게 우리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니 정아야? 내가 뭐 너한테 꼭 양보하라는 건 아니고 정아야 이 셋이인데 빵 2개 갖고 서로 싸우면 그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니 정아야? 그 이때 누구 한 사람이 양보하면 그거 얼마나 아름답겠니 정아야 어떻게 생각하니 정아야 그러면 정아가 와, 선생님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 이름만 계속 부르는 이렇게 생각할까? 이 뭐 하라는 거야, 정화 보고. 빵 먹지 말라고. 너 빨리 내가 안 먹겠습니다라고 빨리 양보해, 이 자식아. 요 얘기를 차마 못하고 계속 빙빙 돌려서 정화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석진이는 뭐 없이 눈치 없이 선생님이 왜 나만 이렇게 좋아해? 경태 뭐 저기 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어? 아, 그런 자, 거였어요? 그다음에 126쪽, 127쪽 보겠습니다. 자, 126쪽에 밑에서 7째 줄.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부터 민주 읽어보겠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부득부득 선거에 나가겠다. 그래서 일껏 봐줬더니 곧다위 장난질로 파출소를 들락거려? 야 임마 정교회장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학교 이름 더럽힌 것만으로도 넌 자격 미달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후보 자격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것도 누가 한 말이야? 선생님, 가연쌤이 한 말이야. 가연쌤은 결국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뭐 한 거야? 누구를? 석진이를 어, 포기하게. 석준이를 지금 포기하게 만든 거야. 그럼 다현쌤은 왜 그럴까? 음, 응? 다현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경태가 더 공부를 잘해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 43쪽 보겠습니다. 네, 몇 쪽이야? 43쪽 둘째 줄 뭐라고 돼 있어? 하지만 학교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돌아가는 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다임쌤님은 어떤 다임쌤 캐릭터 나오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 좋아. 공부 잘하는 애만 좋아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아예 그 싫어. 애가 자기네 반인지도 모르고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뭐야 전교회장 선거 같은 것도 나오지도 말라고. 말라고 하고 어? 계속 방해하고 이런 캐릭터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 다임쌤 캐릭터를 지금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작가는 왜 이 다임쌤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잡고 있냐라는 거지. 정아, 왜 다임쌤은 이렇게 이런 캐릭터 잡고 있을까? 정아야, 왜 이런 캐릭터 잡고 있을까? 정아야, 이제 책 찾아보면 어떡해. 서로, 음, 뭔가 담임 선생님이 음, 뭔가 좀
안 좋은 캐릭터로 나와서. 정아야, 너 지금 뒤에 좀 한번 잠깐 봐봐. 너 뒤에 좀 한번 잠깐 봐. 뒤, 정아야. 정아야, 네? 뒤 좀 한번 봐봐. 뒤 한번 봐봐. 뭐가 어, 보여? 정아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는지 우리 다 보여. 네. 봤어요. 어? 와, 정아 대단하다. 저게 가능하구나. 어? 정아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야. 어? 네. 정아의 신뢰가 아주 팍 떨어져 버리네. 민준이, 왜 그런 캐릭터 설정했을까? 약간 그렇게 약간 계속 포기하라고 압박을 줘도 그 자기가 한다고 다짐했으면 그냥 계속 하라고 전해주고 싶어서. 음. 자, 그런 뭐 작가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원래 영화라던가, 이런 소설이라던가에서는 주인공과 맞서는 뭐, 악역? 악역이 있어야 이 주인공과 이 갈등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그런 점에서 이 다임쌤님을 주인공을 이렇게 괴롭히는 고난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 이런 존재 중에 하나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에서 정말 이런 다임쌤 같은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게 뭐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다임쌤 같은 어떤 이런 캐릭터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더 예뻐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무시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때? 정하는 살면서 이런 다임쌤 같은 캐릭터를 만난 적이 있어? 아니면 이런 캐릭터는 없어? 음, 이번 2학년 때 어, 만나보. 뭐라고? 2학년 때 한번 만나보. 2학년 때 쌤님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무시했어? 네. 그래서 너 2학년 때 다임쌤이 널 이뻐했어? 음, 어?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걸 뭐 잘 몰라. 공부 잘하는 애 이뻐했으면 널 이뻐한 거겠지. 아니야? 서로는. 저 4학년 때 한 번 만난 적 있어요. 4학년 때 다임쌤이 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했다고? 아니,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어. 약간 좀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는 쌤이었어요.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어갖고 선생님 마음에 드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를 막 차별해?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약간 공부 잘하는 아니 그 4학년 때 응, 공부 잘하는 애가 회장이었는데 응, 약간 뭔가 제가 그냥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걔한테만 좀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고 어. 어떤 남자애한테는 살짝 음, 좀 차갑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야,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쌤도 그렇지 않냐? 너네들이 보고 있는 쌤도 누구한테만 막 이뻐하고 누구한테 막 차갑게 대고 그러지 않냐? 안 그래? 쌤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 것인 건가? 아니, 뭐 보면 여러분도 보면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듯이 여러분도 정아도 그렇잖아. 정아 네가 봤을 때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좋은 애가 있고 안 좋은 애가 있어서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 서로는? 음, 뭐 선생님이니까 응,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응,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응, 그래도 일단 선생님이라는 직업과 사명 사회는 응, 일단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러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응, 아이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응.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 정아는 어떻게 생각해? 음, 아이들을, 어, 가르치려고 선생님이 됐으니까, 응, 어, 뭐 못하면, 더 잘 가르쳐주고, 응, 공부 잘하는 애들만 보여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못하게 되고, 응. 민준이는?
저는 약간, 다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부모님 다음에 보호자인데, 응, 어떤 애는 무시하고 어떤 애는 착하게 해주면 좀 그럴 것 같고, 오히려 못하는 애는 더 잘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응, 그, 보, 위로해주고 하고, 잘하는 애들도, 같이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지금은 그래서 거의 그런 소리 없겠지만 옛날에는 혹시 촌지랄 맞으면 촌지? 약간 시골 같은데. 그 촌락이라고 그러고 촌지라고 해서 아, 부모님들이 잘 사는 부모님들이 스님한테 쉽게 말하면 뇌물을 준 거야, 뇌물을. 아, 그거. 백화점 상품권을 몇십만 원짜리 준다던가 좋은 술을 선물한다던가 뭐 양복을 선물한다던가 이렇게 뭐 아니, 돈을 뭐 몇십만 원 갖다 준다던가 이렇게 그 돈을 왜 갖다 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 잘 우리 아이 가르쳐. 잘 가르쳐 우리 애 잘 달라고. 받아. 그래서 그렇게 돈 갖다 주는 사람한테 애 자식들은 이뻐하고 잘해주고 안 가져오면 막 엄청 차갑게 대해주고. 차갑게 대해주고 뭐 반장선 같은 것도 아예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그래서 촌지 뇌물 받고 과거에는 그런 쌤들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촌지나 뇌물 같은 거를 아예 이제 못하게. 못 주게 돼 있지.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또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선생님들 월급을 너무 조금 받은 거야. 어,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는 그걸 갖고 생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촌지 같은 걸 받아서 자기 생활비에 보태 쓰기도 했었어, 과거에. 물론 그때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어 물론 쌤들이 뭐 아주 많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촌지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선생님이 그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 딸이, 잘리게 돼 있어. 그거 몇십만 원 받고 1년에 몇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돈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리석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차피 그거 잘려도 그 돈 다른 데 가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벌 수 실시. 있는 거야. 그 그,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고, 많이까지는 어쩌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공부 잘하는 애,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를 더 예뻐한다던가, 그리고 그렇지 않는 애를 차별한다던가. 근데 선생님들은 또 그런 고민이 있었어. 사실 선생님들이. 학급에 보면 왜 너무 말썽 부리는 애들 있지. 너무 말 안 듣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라도 선생님이 과연 그 애들도 지금 서로가 말하는 대로 직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잘 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무리 선생님이 애들을 예뻐하려고 해도 그 애가 너무 너 장난치면. 부리고 친구들 막 그 학폭 일으키고 막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친구를 선생님이 아무리 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과연 그 아이들까지 다 품을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또 이렇게 고민이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담임쌤 말고 또 한 선생님 나오지. 누구? 교감 선생님? 그지? 교감쌤 캐릭터는 담임쌤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127쪽 보겠습니다. 127쪽과 128쪽에 보면 교감쌤 캐릭터는 담임쌤 캐릭터가 어떻게 다른지 127쪽 아랫부분, 128쪽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누가 비교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음, 교감 선생님은 뭔가 되게 할아버지처럼 되게 많이 용서해주고 마음이 넓은 사람? 음. 또 정하나 민준이가 보기엔 어때? 교감쌤이면. 어, 약간, 여기
127쪽 마지막 문장에서 음, 128쪽 첫 번째 문장까지 약간 음,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용서를 마음이 넓고 약간 그 정도는 용서해주는 약간 뭔가 마음이 넓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음. 정하는. 어, 한 선생님, 음, 인것 같아요. 음? 착한 선생님은. 왜? 어떤 점을 봤을 때? 음, 음, 여기 마지막 부분이랑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약간 많이 믿어주는 선생님. 음. 자, 128쪽 제일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아. 이런 놈 같은 이라고 잘 들어라. 안석들 엄마 갖고 남으셔도 된다. 발전하라고 내는 돈도 하나 더 안 내도 된다.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그냥 아, 진짜 이제 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대답을 왜 한 걸까? 교감 선생님이 이 대답을 한 이유가. 어, 얘를 서로 실무에서 뽑히게 하려고? 뽑히게 하려고 또 민준이. 그, 뭐지? 약간 회장이 되면 학교 음, 행사 때마다 엄마가 와야 되고, 막 음. 학교 발전해야 된다는, 막 돈도 내야 된다는 거를 약간 어디서, 약간 듣고 약간 긴장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니까 다시 그것을 막으려고 말해 주신 거. 그래서 이 교감 선생 같은 경우에 결국은 안석진처럼 가난한 집 아이도 뭐가 될 수 있다. 전교생이 될 수 회장이 될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아까 다현생 같은 경우는 이 안석진이 전교장 되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한 거야. 어? 공부도 못하지, 집도 가난하지. 그러니까는 얘가 전교장 되면 전교장 부모가 당연히 학교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집이 전교장이 되면 그런 걸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석진을 아예 뭐해? 전교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야. 하게. 그리고 그냥 고경태나 이런 아이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집도 괜찮은 집이 되면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임쌤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교감쌤님은 아이가 회장이 되는 거지 아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아이에 따라서 그냥 선출돼야 된다고 교감쌤은 생각했던 거지. 근데 요즘도 어때? 실제로 정교장이 되었을 경우에 아니면 여러분 학급 회장이 되었을 때 회장 부모님이 회장 엄마 아빠가 학급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아니면 안 해도 돼? 너네 학교는 어때 분위기가? 전 몰라요. 학급 어. 회장 우린 안 뽑아요. 소리는 학급 회장을 아예 안 뽑아. 그렇고 반장도 안 뽑고 회장도 반정도. 아무도 안 그래 뽑고. 그래 그래. 민준이나 정한 어때? 학교 분위기가 너네 학교 분위기. 어, 정아. 우리가 학교 회장을 뽑았는데 음, 그리고 부회장 2명을 뽑았는데 음, 부회장 둘이 있는데 둘 다 일을 잘 안 하고 어, 회장만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쌤이 묻고 있는 건 회장 부회장 일을 잘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회장 부회장이 그 아이들 일이잖아. 근데 회장이 되면 회장 엄마나 아빠가 학교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뭐 학급 임원이 되고 막 그런 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는 상관없는지 너네 학교는 아니면 뭐 모르는지 정하는 어떤 것 같아? 엄마, 엄마랑 아빠랑 전혀 상관. 엄마 아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너희 네. 학교는? 민준이는? 저희 학교는 막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응, 뭐 공약 같은 거를 너무 터무니없는 공약 응, 같은 걸
회장이 당선됐는데, 음, 그걸 가지고 막 다시 뽑는다고 막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음. 그냥 결국 공약을 다시 수선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학교는 음. 뭔가 그것보다는 약간 공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학교는 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진 학교인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아니면 과거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학급 회장에 당선되면 그 아이가 햄버거를 반 아이들한테 돌려야 된다거나 아, 그거. 당선사를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치킨을 돌려야 된다거나 뭐 이래야 되고 아니면 무슨 그 현장 체험학습 같은 거 할 때 단체 티 같은 거 이런 거를 돈을 걷어서 이렇게 맞춰주는데 누가 학급 회장 엄마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뭐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뭐 기념품 같은 거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나눠주는데 학급 회장 부회장 엄마가 그런 걸 많이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학부모회라고 또 단체가 있어. 그 학부모회 같은 단체 그런 봉사활동 하는 것들도 학급회장 엄마 아빠들이 가가지고 그런 임원을 맡아야 된다던가. 근데 이제 뭐 가난한 집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을 낼 수가 없고 없어요. 또 엄마 아빠가 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그런 분들은 또 뭐야 학교에 와서 일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은 아예 학급회장을 하지 말라고 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예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돈이 별로 없어갖고 학교에 그런 일 하지 못하니까 너 회장 나가지 말아라. 너 부회장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던 얘기지. 근데 요즘은 어쨌든 여러분들 얘기만 들어보면 그런 게 없는 거면 다행이고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게 또 뭐야? 당연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쨌든 이런 뭐 그냥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러한 잘못된 현실을 풍자, 뭐라고? 혼자. 풍자에서 현실을 풍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걸 이렇게 비꼬는 그러한 또 작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할 차례인가? 정아, 네? 정아 진행. 어, 어, 음, 어, 정아 진행해. 50쪽, 50, 몇 쪽? 50쪽, 50쪽이랑 50, 53쪽, 몇, 55쪽이요? 52쪽, 53쪽. 52, 53쪽. 여기서 그 공약을 세우는데 음, 세 가지의 공약을 보고 경악을 들으면 어떤 게 제일 좋은지가 궁금하고 어떤 게 좀 공약이 비겁한지 궁금합니다. 음. 지금 여기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하겠습니다. 급식 시간에 매일 아이스크림 주겠습니다. 시간표에 게임 시간 넣겠습니다. 요 세 가지 공약을 말하는 거예요, 정아야? 네, 이 세 가지 공약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공약을 고르라고? 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그리고 그리고 응? 좀 약간 말도 안 된다 이런 이 공약이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하라고? 네. 그래, 진행해. 다 이해했지, 민준이하고. 네. 어, 민준님이 먼저 선을 민준님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하겠습니다라는 그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은 급식 시간에 매일 아이스크림을 주겠습니다인데 그 아이스크림 값도 비싸고 학교 인원이 그 100명 수백 명은 되기 때문에 매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시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식 시간에 매일 아이스크림을 주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시간표에 게임 시간을 넣겠습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그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같이 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 같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하겠습니다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체육 시간에는 마음 들지 않는 체육도 할 수 있고, 시간 게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시간표에 게임을 넣겠습니다입니다. 시간표에 게임을 넣으면 학교를 게임 때문에 다니는 사람 있을 것도 같고, 그 게임을 한다면 만약에 1교시 시간이 40분이라면 40분 동안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약을 세울 때는 전교회장의 권한, 전교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그건 전교장이 할 수 없는 일인가. 또 여러분 학급도 마찬가지야. 학급 회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있는 거고, 학급 회장이 할 수가 없는 거 있는 거야. 저는 그러면 여기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체육 선생님. 근데 사실 체육쌤도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어. 아, 교장 이거는 선생님. 교장선생님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교육부? 이거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 체육 시간에는 뭐뭐뭐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아예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이제 지켜나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체육 시간에 축구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담임쌤 체육쌤 차원도 아니고 교양쌤 차원도 아니고 이건 교육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교장이 아니라 누구도 뭐 이렇게 교양쌤도 이건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 대통령이 공약은 내세울 수 있겠네. 대통령이 내가 아, 체육 시간을 축구만 하는 걸로 내가 뭐 법을 만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서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네.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야. 급식 시간에 매일 아이스크림을 주겠습니다. 이건 누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일까? 급식 선생님? 어, 선생님, 영양사 쌤 학교에 영양교사, 영양선생님 계시지 그 영양선생님들이 그 식단을 짜. 그럴 영양 때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게. 그때 자기가 판단하기 아이스크림을 매번 넣어주겠다고 그 영양선생님이 판단할 수 넣을 수 있어.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뭐야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항의를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영양사 선생님이 그거를 자기가 다 책임지고 뭐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 근데 이것도 누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야. 영양사 회장이 결정할 일은 아, 아니라는 거야. 물론 회장이 영양사 선생님한테 뭐 할 수는 있어. 제한할 수 건의. 있으니 제안하거나 건의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설득해야지 그럼 자기가. 어떻게 설득할 건지 얘기해야지. 시간표에 게임 시간을 넣겠습니다. 이거는. 음, 어? 뭐라고? 학부모가 음, 결정할 수 있어? 학부모들이 게임 이거 시간 주세요 하면 선생님 넣어줘? 이것도 약간 교육부가 그렇지, 이것도 교육부가 그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도 교육부가 결정해야 돼 있고, 물론 이제 재량 활동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담임선생님이라던가 학교 단위 안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야? 건의, 건의 건의 정도만 할 수 있지, 회장이 마음먹는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약 같은 거 이런 걸 결정할 때는 과연 이게 자기의 고난에 속하는 것인 건가? 아니면 자기 고난 밖의 어떤 그런 일인 건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약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그 공약이 과연 그 사람의 고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잘 해야 돼. 하네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어떤 뭐 구의원 나가는 사람, 시의원 나가는 사람이 뭐 자기가 뭐 우리나라 뭐 군대를 뭐 최고 강한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어? 정아야 갑자기 웬 보험이, 상품증명서 보험증권이 나와. 어?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이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고, 뭐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뭐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권한의 범위가 결정이 돼 있어. 어?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회장 선거 나가면서 저는 담임선생님이 시켜도 떠든 애 이름을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런 건 회장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회장의 권한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자기 그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일들을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호 3번 안속봉이라는 책을 읽은 소감, 이 책에 대한 평가, 전체적으로 이 책이 읽는데 어떻는지, 읽기 뭐 지루했는지, 재밌었는지, 힘들었는지 등등 이 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자기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우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기호 3번 안속봉 이 책이 어땠어? 읽는 동안. 다 잘 읽었어, 끝까지? 정아야? 정아 지금 뭐 준 거야? 엄청, 자, 서로부터 얘기해. 서로는 어땠어? 음, 전에 한번 응, 그 이 문설 시간 하기 전에 응, 한번 제가 따로 그냥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응,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읽는 거라 응,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 응, 그래서 소설이어서 그냥 재밌게 읽고 끝냈던 것 같아요. 응. 민준이는? 저는 약간 뭐지? 그, 안,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안석봉이 회장 선거 뭐라 해야 되지? 광고할 때, 그 조조랑 기무라가 약간, 기무라는 일본인 그거 형태를 하면서 광고하고, 조조는 중국인 형태를 하면서 홍보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아는 어땠어, 이 책이? 어, 아까 학교에서 심심할 때 응, 읽으면 재밌었던 책이었던 것 응.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야? 학교? 학교에 뭐 하는 이야기? 선거. 전회장. 전교회장 선거 이야기가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엮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뭐야? 학교 정규장 선거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야.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음, 정규장 선거하는 얘기만 나와, 이 이야기. 처음부터까지. 학교 생활? 그러니까 학교 생활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얘기가 뭐가 나와? 시장, 시장과 뭐? 피마트, 그렇지. 피마트의 갈등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 학교 정규장 선거 이야기와 시장 피마트의 갈등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까? 두 가지 음,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석진이가 시장의 떡집 아들이어서 자, 연결되는 게 역시 두 가지로 연결돼. 겉으로는 회장 후보인 혁진이가 시장 떡집 아들이야. 그래서 이 시장과 이 회장 선거 이야기가 연결이 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속으로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건 어떻게 해서 연결될까? 이 시장과 피마트 갈등 얘기와 학교 정규회장 선거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될까 혹시? 속으로는. 어, 자, 이 이야기에서 시장은 뭘 상징, 어떤 곳이야? 피마트는 어떤 곳을 상징하고 시장은 어떤 곳을 상징해? 시장은 좀 옛날의 상징. 옛날, 그리고 음, 저는 좀 현대적인? 어, 피마트는 현대적인. 또 시장은 옛날이면서 시장은 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아요. 어, 작고 뭐 가난 반면에 현대적이고 피마트는 어, 크기가 크고, 크고 어, 재산이 많고 부유하고 부자고 이런 걸 나타내. 한마디로 잘 나가. 반면에 피마트 시장은 옛날이고 작고 가난하고 한마디로 못 나가지. 소외된 계층이지. 자, 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정기장 선거는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야? 고경수랑 안석진과 안석진과 고경수, 고경태. 고경택. 물론 뭐 좀 고경태 말고 또 다른 애도 나오는데 안석진은 어떤 애야? 어떤 걸 대표해? 음, 시장? 시장. 진짜 가난한 공부 뭐 하는 못한 못하는 못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인정 못 받는. 반면에 고경태는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동안 계속 회장이었고 잘 나가고 집도 부유하고 모아고 부유하고. 그러면 이 고경태는 바로 누구하고 같은 거야? 피마트, 고경태하고 요 피마트가 같은 편을 이루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반면에 뭐하고 요 안석진, 안석진하고 누구하고 시장. 시장하고 같은 편인 거야 쉽게 말하면. 정아 보고 있니? 네. 그래서 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겉으로 학교 정규장 선거 이야기, 시장과 피마트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요 이야기는 결국은 요 가난하고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들과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이에요. 그러면 이 뭐야 책을 쓴 저자 진영민 작가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안석진. 안석진의 편, 그 시장의 편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고경, 안석진이 멋지게 이기고 시장이 멋지게 더 잘 되고 승리하는 이야기로 끝나? 어떻게 끝나? 음, 고경태가 그 고경태가 정교장에 당선돼. 또 여기는 시장이, 어? 어, 시장이 좀 장사가 어 안, 뭐라고 시장이 뭐라고? 장사가 안 되게 된다. 시장이 안 되고 결국은 피마트는 번성해서 피마트가 잘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 그러면 이 이야기의 끝이 그러면 역시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야라는 결론으로 끝날까? 아니, 안석진이 끝에 가서 어떻게 해? 안석진 어떻게 생각해? 끝에 가서. 자, 어, 안석진이 정규장에 떨어졌어. 그래서 막 실망하고 역시 난 안 돼. 이러고 끝나? 아니, 자, 책 144쪽 제일 밑에 줄. 백 144쪽 제일 밑에 줄부터 146쪽 읽어보면 음, 진짜 하루 한 번 만들어 볼까? 혹시 또 모르잖아. 언젠가 우리끼리 힘을 쫄쫄 묻혀야 할 일이 생길지도. 그렇지. 결국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회장이 안 돼도 괜찮다 얘기. 어? 회장이 안 돼도 괜찮다 얘기. 회장이 안 돼도 괜찮다. 이기도 하지. 자, 아니면 140조. 104. 140쪽에 여덟째 줄. 그래, 좋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40조 일곱 줄. 그래, 좋다. 정아 읽어봐. 음, 그래, 좋다. 140쪽이요? 140조 일곱째 줄. 그래 좋다. 기물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네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우리 이학기 내도 선거에 나가자. 아, 가서 진짜로 뭔가 한번 보여주자. 단순히 내가 아니라 뭐다. 쭉. 선거에 떨어졌는데 이 애들이 낭망하고 실망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는 거야? 다시 도전해. 다시 다시. 도전해보자. 그리고 아까 얘기 끝에서 보면 언젠가 우리끼리 힘이 똘똘 뭉쳐야 할 일이 생길지도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정규장이 나간 건 왜 정규장이 나간 거였어? 처음에는. 고경태 자존심을 안 말리. 처음엔 그냥 장난 삼아서 얼떨게 나간 거였잖아. 자기가 왜 정규장에 나가야 되는 것도 몰랐잖아. 하지만 정규장 선거를 통해서 왜 자기들이 정규장에 나가야 된다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애들이 성장한다는 얘기. 이렇게 끝나. 그래서 이 작가는 비록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애들이, 부자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승리하지만 공부 못한 애들이 맨날 기죽어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야기의 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아이들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책 보겠습니다. 142쪽. 그 시장도 피마트가 더 잘 나가고 시장은 손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142쪽 밑에서 둘째 줄 민주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끄러운 게 싫다던 아버지도 빨간 조끼를 입었다. 엄마가 왜 당신은 안 나오느냐고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할 수 없이 나간 것 같다. 슈퍼 아줌마는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그 말이 맞았다.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힘을 합쳐가지고 음, 시위한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피마트에 맞서 싸우겠다고 그 시위에 나섰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땠어? 그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 피마트가 들어섰을 때 야,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이제 망했다. 어? 라고 그냥 걱정만 했을 뿐 뭘 할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제는 그 피마트와 맞서서 싸우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나, 왜 이 작가는 이렇게 끝을 마무리했나.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작가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야? 이런 작가의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멋진 결말이야, 좋은 결말이야, 나도 이렇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세상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 이 작가가 말한 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이 작가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야? 뭐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는? 음, 아니면 아예 이 작품에서 아예 그냥 뭐야 혁진이가 당선되고 피마트가 망하고 시장이 더 잘 되게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해. 음, 민준이가 생각하는 건 뭐야? 음. 그냥 이렇게 그 결말이 비록 그 피마트가 이기고 지금 그 고경태가 회장이 됐어도 다음에는 더 그 뭐지 약간 시장이랑 그 안석진이 더 힘을 내가지고 회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결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하는 음,
정아야, 널 시켰을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하고 있을 때 너는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지, 정아야. 정아야. 서로부터 얘기하고 정아 얘기하겠습니다. 서로는. 제 생각에는 어, 항상 만화 같은 데 보면 항상 해피엔딩으로 선 역할을 한 사람이 이기고 끝나잖아요. 음. 그게 볼 때도 사람들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동화를 만들 때도 차라리 그렇게 바꿔서 세상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결국은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선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화에서는 그렇게 되고 세상도 이렇게 바뀌어서 선이 이기는 세상으로 바뀌어서 좋겠다. 정아는. 음, 나중에, 정아 뭐라고? 어, 잘 생각이 안 나. 음. 말해, 정아야. 네 생각에는 뭐? 잘 생각이 안 나.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정아야, 이거는 잘 생각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닌데, 너는 어떻게 판단,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너라면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맺어졌는지, 아니면 작가가 이런 결말을 맺은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제라고, 정아야. 선생님이 무슨 답이 있는 거여가지고 너한테 뭐 찾아보라고 뭐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이건 네가 봤을 때 이거는 너의 의견, 좋다, 나쁘다, 너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자꾸 이것들을 판단해보는 연습들, 너 스스로에게 자꾸 묻는 그런 연습들 해야지. 자, 기호 3번 안석봉 이야기는 사실은 단지 동화이면서도 단지 동화에 끝나지 아니하고 현실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녹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인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어린이를 위한 세계 미술 이야기 맞나? 어린이를 위한 세계 미술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뭐에 관해서 미술. 세계 미술, 여러 세계 그림들에 관해서도 여러분 예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그 책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네.